그 동시만기 때 뭔가 그 터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오늘 한꺼번에 나왔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밸류업과 또 기술주 간의 희소 게임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미중 간의 갈등의 그 증폭과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쨌건 그동안 4월까지는 강세장, 상승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 물론 갑작스럽게 금요일 외국인의 선물, 현물의 1조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아직 그 뷰는 바뀌진 않으신 거죠? 오늘 첫날의 움직임을 보고 뭐 바로 마인드를 바꾸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말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공개되는 주말 정도에는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엄청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흐름 금요일날 나온 이 태클이라고 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다음 주에 재현될 가능성이 없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다음 주 마인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일단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최근에 2달 동안 10조를 샀다 그래도 뭐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 3, 40조 이상 꾸준히 팔던 외국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달 산 게 물론 대단한 안전핀처럼 역할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1조씩 팔기 시작해서 하루 이틀만 더 팔면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미 많이 당황스러운데 저는 오늘의 해석은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 어제가 네마녀의 날로 해서 그 동시만기 때 뭔가 그 터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오늘 한꺼번에 나왔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주말 사이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라든가 뭐 테슬라도 사실 지금 연중 최저라 테슬라가 계속 내려가니까 2차 전지 쪽 다 잡아먹고 앉았거든요. 언제 멈추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전히 좀 기대를 갖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주 GTC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술주가 다시 부활하는지 여부를 한번 또 유심히 체크해 보면서 사실 이번 주 오늘의 하락만 빼놓고는 기술주와 밸류업의 사실 시속 게임은 계속 돼 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공교롭게 밸류도 좀 안 되고 기술주도 조금 상대적인 반등을 하다가 대부분 좀 실패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약간 좀 무기력한 장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의 눌림목이었는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에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증시에 영향을 줄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계속 제일 주요한 변수는 금리를 언제 내리는지 여부인데 FOMC가 다음 주 19일에서 20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파월의 코멘트가 또 매우 중요하겠죠. 어차피 3월은 금리를 안 내리는 것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인 5월보다는 지금 6월 달에 대한 패드워치 기대감이 약 60%대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90%대였어요. 근데 계속 지표가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얼마 전에 70%로 내려왔다가 지금 60%로 좀 또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패드워치의 어떤 기준상 6월 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 어떤 쪽으로 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유가가 오늘 아침 부류에서 WTI 기준으로 81불 돌파했는데 이게 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고공권이게 되면 유가가 미치는 그런 생활물가의 어떤 뭐 재반등, 인플레가 꺾이지 않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4월 달에 보는 3월 달 그 CPI나 PPI가 여전히 기대값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6월 달도 장담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시게 될 거고 그게 시장에 굉장한 압박으로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밸류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초반에 2월 말에 발표했던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했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감독원장이 한번 립 서비스 해주면서 뭐 상장 폐지 신속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어저께 김광미 부위원장의 어떤 그 코멘트를 통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이라든가
연기금 쪽에 어떤 그 밸류업에 대한 투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은 아주 잘 그려놨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위별로 어떤 주요 기업에 대한 이번에 이제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국민연금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밀하게 좀 조율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다음 주에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떠올랐던 그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꺾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좀 어렵긴 했지만 네. 변수가 좀 발생은 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네. 그러나 앞으로의 증시 흐름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들께서 장이 빠지니까 이게 웬 거야? 뭐 사실 많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소위 이제 전문가 그룹 쪽의 분들이 예상을 하거나 기대하는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인데 3월달, 4월달 무조건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게 시장이 그쪽으로 가느냐. 참 저도 뭐 천국의 구리 같은 생각이지만 저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안 가면 우리가 주식을 왜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대환장 파티라는 거 한 번쯤 시작돼서 확 그 포모 현상 붙었을 때 잘 빠져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여전히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하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먹으실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나 본데? 이런 생각 쪽으로 약간 지분이 움직이고 비중이 움직이면 차라리 저처럼 그냥 심지 있게 3, 4월은 드디어 폭발을 할 것이다. 사실 어제까지는 그림이 좋았으니까요. 네. 뭐 2,700도 넘고 2,800도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보여주면서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엔 비트코인의 등락이 또 많습니다만 이게 포모 현상까지 최근에 붙었대요.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내 친구는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가지고 뭐 억대 자산을 벌었느니 이러는데 나만 없어요 이러군 이런 또 비명 지르는 개인 투자가의 어떤 뉴스나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시장만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최근에 미국에서는 일종의 안전자산처럼 뭐 얘기도 됩니다만 비트코인 쪽으로 사실 주가나 흐름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우리 시장의 어떤 풍토상 보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돼요. 비트코인이 막 난리를 치게 되고 개인 투자가들의 일부 특히 젊은 층들이 와 주식 재미없는데 코인 쪽 가서 해야지. 최근에 사실 빗썸이라든가 업비트를 포함한 거래소 쪽에 그 가상자산 거래소 쪽의 거래액이 코스피를 넘을 정도로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15조에서 한 20조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보다 상당히 급증을 한 건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쏠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그 자체적인 본장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뭐 어떤 구분을 통해서 뭐 얘는 안 되고 어느 쪽은 돼야 되고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 사실 비트코인이 좀 과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눌림을 받으면서 하향 안정세를 띠게 되면 오히려 장 쪽으로 본장 쪽으로의 관심이 조금 더 회복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서요. 오늘 큰 매물을 통해 가지고 지수가 좀 한 방 맞았습니다만 여전히 3, 4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꾸준한 뭐 립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안 올랐는데 미국이 진짜 제대로 빠지기 전에 요 틈 타가지고 한번 우리 주식시장에도 해외 증시 사실 지금 미국, 뭐 대만, 일본, 인도 하다못해 독일하고 프랑스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우리나라도 결국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이번이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옵니다. 그래서 몇 개 예년에 보면 최소 3, 40개 정도씩은 관리 종목 편입 내지는 환기 종목 또 상장 적격성 심사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는 재무적으로 약간 회계 어떤 재무제표상 조금 몇 년의 누적 적자라든가
자본 잠식이 시작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단기간에 좀 주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 오늘 제외하고 만들어졌던 밸류업과 또 기술주 간의 희소 게임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기본 방향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 주에 뭐 시장이 좀 오르면서도 물론 회자가 됐었습니다만 사실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의 갈등과 뭐 서로 간의 제재 이러면서 나오는 어떤 기회 요인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 적지 않게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이런 또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 같은 것들이 또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또 미국 그 당국의 우려가 있으면서 어떤 미국 쪽으로 진출해 있는 바이오텍이나 중국의 기업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CDMO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밑에 그 이번 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주 꾸준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삼바라든가 바이넥스, ST팜 뭐 이런 유들이 좀 당분간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의 그 증폭과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오늘 그림이 좋았던 게 바로 조선 쪽입니다. 조선업이 좋았는데요. 제가 지금 저 위에 제목을 미중 3이라고 한 게 네. 미중 2는 방금 바이오였고 미중 1은 뭘까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일단 반도체니까 3으로 잡아서 조선주도 지금 미국에서 공격을 해요. 저 미국의 5대 노조가 합쳐가지고 뭔가 이제 수를 걸어가지고 중국 조선업 때문에 자기네들 일자리가 뺏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공정 경쟁을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중국과는 약간 좀 유화적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들 얼마 전에 자동차 노조도 마찬가지지만 임금 20%씩 올려달라는 거 정책 그 당국에는 정치인들이 다 오냐오냐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일단 얘네들도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룹을 모여가지고 뭔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도 조사할 게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오늘 우리나라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그냥 그 단순 수주로만 보면 1, 2등 사이 나누고 있는 중국 대비해서 또 어떤 기회를 얻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거 어저께는 뭐 10%대 이상의 그렇죠. 상승도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미국에서 결국은 뭐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기 위해서 중국을 더 압박해야 되는 그림이 나올 때 반도체 말고도 바이오랑 조선주도 있다. 이런 뭐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 일부 종목들이 환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리기판은 약간 새로운 이슈로 이번 주에 등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SKC는 참 많이 올랐어요. SKC 요새 소리 없이 잘 올랐는데 알고 보면 사실 유리기판이 이번 주에 부각됐지만 유리기판 관련된 뉴스는 지난달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유리기판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원조 개발이 SKC예요. 그러다 보니까 SKC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종목이 되게 산만해 보입니다만 결국 밸류업,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방산, 우주항공 이렇게 크게 5가지 섹터로 해서 관련주들 요약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 머스크 얘기도 나왔지만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흔들림이 없이 강했던 섹터가 바로 전력 인프라 섹터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뭐 사실 작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흐름이 계속 좋았던 녀석들인데 이번 주도 좋고 네. 다음 주도 무난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 일단 AI라는 걸 하고 싶으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라는 당연한 상황이라서 전력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 거냐. 저는 3가지 방법이에요. 무한대 전력을 갖다 부어줄 거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도 새로운 그 서버에서는
액침 냉각을 한다 그랬는데 서버를 윤활유에 담궈가지고 식혀가지고 전원이 좀 덜 들어오게 할 거냐? 그럼 냉각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거 아니면 아예 그 전력을 굉장히 안 잡아먹는 초전력 반도체를 많이 투입을 할 거냐.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전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은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초전력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값도 많고 냉각을 어떻게 서버를 할 거냐에도 많습니다만 일단 미국은 뭐 3, 40년 정도 노후화된 그 전력 인프라가 여전히 아직도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뭐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면 특히 저 재룡전기 다니는 제 선배가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요구하는 대로 다 증설을 해갖고 만들어주면 금방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고 줄 서가지고 한 3년 기다려 이렇게 하겠다고 그 당사의 전략을 얼마 전에 뭐 만들었다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되는 만두집이나 호떡집이 길게 줄 서 있으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실적이 늘 변압기라든가 전선주들이 그 분기 실적내마다 이제 의심을 받죠. 아, 이번이 너네가 최고의 실적이고 수치가 다음 분기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주가들이 끝날 텐데 굉장히 길게 분할해가지고 꾸준한 실적을 쭉 내는 걸로 2, 3년 플레이를 더 할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변압기나 전선, 특히 아까 신고가로 말씀드렸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회를 하는 거는 ESS, 우리나라가 사실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ESS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LG랑 그 삼성에서 만든 ESS가 간혹 화재가 나서 이제 다 타버리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약간 사업을 좀 접으면서 현재 중국에서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미중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래 옛날에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제1의 ESS 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발생된 전기를 어느 정도 저장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ESS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이면서도 중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글로벌리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 요소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리요? 네, 해외 증시의 흐름, 글로벌 이슈. 네, 그쪽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어찌됐든 기술주의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그 GTC라고 하는 큰 행사를 앞두고 오늘 밤에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일단 볼장 다 봤다 이런 식으로 850불 밑으로 흐를 거냐 요게 뭐 미국의 기술주의 전반적인 움직임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뭐 간밤에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는 그 우주선 날리는 행사도 있었는데 그 스페이스X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주에 대한 기대 가지고 있던 분들 많았었는데 떠오르긴 했는데 떠오르긴 했어요. 48분 정도 운항하고 그러니까 다시 지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소각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해석하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러는데 나쁘게 보면 이게 절반의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요. 완벽하게 우리 이제 지상에 안전하게 내렸으면 잘 된 거야 이럴 텐데 물론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떴다가 좀 불확실하게 착지가 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했어 이런 관점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고 그게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 테슬라가 어제처럼 많이 빠지진 않았겠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미치는 영향도 있고 사실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 종목 중에서 유독 애플하고 테슬라 주가가 좀 안 좋은데 이게 바로 중국의 또 그 약간의 뭐 반항이라고 할까요? 애플, 테슬라가 공이 지금 중국에 대한 판매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도 점유율이 계속 뚝뚝 떨어집니다. 중국이 알게 모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약간 보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낮추니 다른 쪽에서도 또 가격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어닝이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테슬라 쪽이나 애플 쪽에 있어서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도감이 별로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의 반등을 통해서 일부 반등을 모색하고 있던 2차 전지 전반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뭐 가장 기준이 되는 테슬라의 주가라고 하는 게 계속 연중 최저로 흐른다고 할 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잘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테슬라가 뭐 마디 가격으로 보면 저는 한 150불 정도 내외에서 좀 지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가 그런 분수령이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우리 가족분들 잘 참조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